네, 안녕하세요. 신한조합의 강선균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서류 작성 방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일반 협동조합 강의 때와 마찬가지로 설립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놓고 보면서 작성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협동조합과 거의 유사한 서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 협동조합 설립 서류 작성 방법 강의를 보신 분들이라면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서류 작성 방법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서식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유의해서 작성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화면 공유를 통해서 작성법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점검사항 이 부분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정관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정관 대부분 유사하긴 한데요. 그런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확실히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익사업을 어느 정도 수행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일반 협동조합과 정관부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중점적으로 유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1조 설립과 명칭 이 부분은 일반 협동조합과 크게 차이가 없죠. 이 조합은 협동조합 그 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땡땡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한다.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반 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명칭에 반드시 사회적 협동조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회적 협동조합이 들어가야 돼서 신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 한다.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제2조는 목적인데요. 신나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문화예술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식으로.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사항이 있는데요. 일반 협동조합은 사실 이 제2조 목적을 그렇게 좀 간단하게 작성해도 상관이 없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조금 더 우리 사업을 통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향하는 바를 조금 더 명확하게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 중에서 제가 사회적 협동조합은 5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고용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위탁사업형, 기타 공직증진형이 있는데 지역사업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역 주민들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혹은 지역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키는데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제2조 목적에 들어가면 좋고요.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이나 취약계층 고용형은 이 제2조 목적에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혹은 취약계층들에게 이런 서비스 제공한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주사업 유형에 맞게 제2조 목적에도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야 하고요. 우리는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내용 넘어갔고 조합의 책무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4조 조합의 주된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2명 혹은 경기도 양평군에 2명 뭐 이런 식으로 시, 군을 명시하시면 되고요. 조합의 사업구역은 전국으로 한다. 근데 지역사업형 같은 경우에는 지역을 한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통 사업 범위와 내용에 따라서 국내외 또는 전국으로 정할 수가 있는데 지역사업형 사회적 협동조합은 필수적으로 이걸 기재하고 주사업 이행 대상 지역 행정구역 단위로 사업구역을 기재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설립하시는 분들은 조합의 사업구역은 서울특별시로 한다. 경남 김해시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시를 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사업형 사회적 합동조합에 한해서요. 네, 공공방법, 네, 뭐 서울특별시, 뭐 특별자치도에 뭐 발간하는 일간신문 및 중앙일간지 게재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 작성하시면 되고요. 통지 및 최고 방법, 통지 및 최고는 7일 이상 해야 된다. 이거는 뭐 일반 협동조합 상황이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창립총회 개최를 공고할 때 반드시 그 사이에 7일이 있어야 된다는 교육을 해드렸어요. 개최일과 공고일 사이에 반드시 7일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공직선거 관여 금지 이 조항. 네. 협동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 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규약 또는 규정에 대한 조항도 있습니다. 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에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바와 같다. 조합의 무슨 사업 등에 관련된 문화예술 사업 등과 관련된 제약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등 함께 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자, 생산자 조합원, 소비자 조합원, 조합의 문화예술 사업 등으로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이용하는 자,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되죠.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 5가지 조합원 유형 중에 2가지 이상이 반드시 섞여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네, 조합을 가입 후에 몇 개월 이내에 출자금을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되고요. 조합원의 고지 의무, 조합원의 정보가 바뀌었을 때 조합원은 조합 사무국에 바뀐 정보를 알려줄 의무가 있다. 그리고 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은 납입한 출자액을 함부로 책임을 진다. 이 부분은 일반 협동조합 설립 서류 그때 정관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정관 내용을 2번 설명하고 있는데 일반 협동조합 서류 이 정관 부분들을 설명을 들으셨으면 다 아실 건데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유한 책임이라고 해서 내가 낸 출자금의 한도로 책임을 지는 거고요. 조합이 뭔가 빚을 진다거나 조합이 결손금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내가 그 이상으로 출자금 낸 거 이상으로 내가 돈을 더 내가지고 책임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네. 탈퇴할 때 조합원은 탈퇴할 수 있고 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사망하거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이런 경우에 당연히 탈퇴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조합원은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총회 의결을 통해서 제명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은 출자금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내가 낸 출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죠. 그리고 손실의 부담. 조합의 손실액이 조합원의 손실액이 발생한 건 내가 탈퇴를 하더라도 그 손실액을 부담하고 그걸 남은 출자금을 돌려받아야 되는 거죠. 원래 냈던 출자금은 그대로 돌려받는 게 아니라 만약에 조합에 손실액이 발생했을 때는 그 손실액만큼 부담해야 되고 조합원은 한 자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한 자의 금액은 10만 원으로 한다, 만 원으로 한다. 자 이렇게 정하시면 되고요. 네.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출자 한도는 30%에 초과했었고 출자금은 가입 후 7일까지 납입한다. 이런 식으로 이건 정하시면 되고요. 쭉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출자 증서의 교부, 내년 정기총회 7일 후까지, 10일 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을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에게 알려줘야 한다. 이런 것들은 그냥 자유롭게 정하시면 됩니다. 출자금 등의 양도와 취득 금지, 출자 금액의 감소 의결, 채권자 이의 이런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비 및 사용료 수수료, 그래서 조합원들로 하여금 회비나 조합비라고 하는 회비를 거둘 수도 있고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징수하는 특별 회비 아니면은 사업 어떤 특별한 행사를 개최할 목적으로 야유회나 이런 것들을 함께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징수하는 특별 회비, 조합 공간 사용료, 사업 연계 수수료 이런 것들을 특별한 회비들을 명시할 수가 있죠. 이건 출자금과 별도로 조합원들한테 거둘 수 있는 조합 운영으로 거둘 수 있는 겁니다. 과태금, 경비나 이런 것들을 출자금이나 경비를 잘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금이라고 해서 벌금을 거둘 수도 있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익잉여금, 사업을 통해서 이익금이 발생하면 이익금의 30%를 법정 적립금이라고 해서 저축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건 나중에 결손금이라든지 사업의 위기 상황이 올 때를 대비해서 미리 저축해 놓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임의 적립금이라고 해서 사업 준비금, 사업 개발비 등 필요한 상황에 미리 저축할 수 있는 임의 적립금을 적립할 수도 있습니다. 100분의 뭐 10 이상, 100분의 5 이상, 그것도 자유롭게 정하시면 됩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협동조합은 총회를 두고 총회에는 이사장과 조합원을 구성하며 이사장이 의장님이 되죠. 그리고 대의원 총회는 조합원 수가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 총회를 운영할 수가 있고요. 네, 대의원의 임기는 자유롭게 정하시면 됩니다. 대의원의 자격성시 이런 부분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를 해야 하는데 회계연도 종료 보통 3개월 이내에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연도로 잡으면 보통 3월 말까지 정기총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총회, 이런 상황에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총회 소집 절차, 7일간 공고를 해야 되고 회의 목적, 일시, 안건 이런 부분들을 조합원들한테 통지 알려줘야 된다. 그리고 조합원들이 총회에 대해서 안건을 제안할 수 있는 제안권도 있고요. 총회 의결사항은 정관 변경, 규약 재정 변경 폐지, 임원수 추가 해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결산보고서 승인, 감사보고서 승인, 합병분할 해산, 조합원 제명, 탈퇴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 이런 부분들을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총회는 보통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지만 특별의결사항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과반수 찬성,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지만 의결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의결권과 선거권에 대해서는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도 정관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총회가 끝나게 되면 총회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죠. 네, 의장과 기명단인 3인, 총회에서 선출된 3인, 총 4인 이상이 기명단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회의 조합의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이 되고 이사회의 소집은 그 이사장이 하고 이사장이 의장이 되죠. 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조합의 제3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총회 소집과 총회 상정에 의한 규정, 재정 변경 폐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이런 부분들을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 이상 출석한 사람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가 끝나면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사 전원이 날인하거나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임원은 조합원 이사장 1명을 포함해서 이사 3명, 감사 1명 이상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10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 3명 이내의 감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정관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임원의 임기는 보통 최대 4년까지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임원의 발생 몇 개월 이내에 임원 중에서 결혼이 발생하는 경우에 보궐선거는 결혼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2개월 이내 이거 자유롭게 정하시면 됩니다. 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선거운동의 제한, 이런 부분들 선거운동 제한됐다, 이런 행위, 선거운동할 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고,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걸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5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한다. 자유롭게 정하시면 되고 위원회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2년으로 한다. 자유롭게 정하시면 됩니다. 임원 등의 결격사유. 피성년 후견인 판사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에서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는 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원의 결격 사유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원의 결격 사유를 다 조회를 합니다. 행정기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이런 결격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사람은 임원을 선출하지 않는 게 좋겠죠. 임원의 임기는 최대 4년까지 자유롭게 정하시면 되고요. 보통 한 3, 4년 정도로 하죠.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근데 예외 조항이 있죠.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이기 때문에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까지는 임직원 겸직이 가능하고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의 소규모 협동조합은 임직원 겸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이런 부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사의 경업 금지 그리고 이사와 협동조합 간의 거래 이런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연 1회 이상 조합의 업무 집행 상황, 재산 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 보고서죠.
정기총회 때 이 감사 보고서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도록 되어 있고요. 임원의 의무와 책임, 이런 부분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법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그 분쟁은 임원들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원은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임원분들은. 네, 그래서 조합원들이 5분의 1 이상 동의로 임원을 해임할 수도 있다. 해임을 청구할 수도 있다. 운영의 공개라고 해서 조합원 및 채권자에게 우리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과 총회이사회 회의록, 필기장부 등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합동조합은 매년 4개월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바로 경영공시죠. 사회적합동조합은 의무적으로 이 경영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합동조합의 기부금, 지정기부금단체를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제58조 2라고 해서 기부금의 공개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사회적합동조합 유형 중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건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고용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에 한해서만 가능하고 위탁사업형과 기타 공익증 진영은 안 됩니다. 이 부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 60조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굉장히 다른 부분 중에 하나는 정관에 본인들이 사업을 하려는 주사업 유형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사업 유형이란 게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고용형, 네. 보시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사업형이 있고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 고용형, 위탁사업형, 기타 공익증진형 이렇게 5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이 5가지 유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반드시 그 제60조에 명시를 하셔야 돼요. 이 조합은 지역사업형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주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2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해서 지역사업형으로 넣고 여기다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사업, 문화예술 출판사업 뭐 이런 식으로 사업명을 넣으실 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업종이나 업태가 드러나야 하는 사업명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모호한 사업명을 작성하시면 인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기타 사업으로 이 주사업을 기준으로 우리가 지역사업형 기준 40%를 달성하는지 혹은 취약계층 고용 40%, 취약계층 서비스 기준 40%를 달성하는지를 이 주사업을 기준으로 판단을 받게 됩니다. 기타 사업은 해당되지 않고 기타 사업으로 근데 뭐 인쇄출판업이나 뭐 다른 것들을 넣을 수도 있겠죠. 기타 사업으로 주사업이 아닌 내용들로. 그래서 이 3, 4, 5번은 협동조합 필수 사업이라고 해서 협동조합이라면 반드시 이 3가지 사업은 명시하셔야 되고요. 네, 나머지 내용 중에 5번은 이 조합은 주사업의 유형 및 판단 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 유형은 지역사업형으로서 수입 지출 예산서 및 사업 결과 보고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한다라는 이 판단 기준, 지역사업형을 40%를 달성했는지 판단 기준이 2가지가 있다고 제가 교육 때, 강의 때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지역사업형 사업비 기준이 있고 서비스 대상 인원 시간 횟수 기준이 있는데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정관 제60조 제5항에 명시를 하셔야 돼요. 지역사업형은 이 2가지 문구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넣어야 되고요. 취약계층 고용형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 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인 것으로 한다. 혹은 전체 직원 중 취약계층 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인 것으로 한다. 취약계층 고용형은 이 2가지 유형 중에 하나를 2가지 택해서 여기다가 명시를 해주셔야 돼요. 5항에. 그래서 이 아래에 안내 문구가 있기 때문에 작성 예시가 있기 때문에 제 5항을 작성할 때는 이 문구, 우리 주사업 유형이 뭐 지역사업형인지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인지 취약계층 고용형인지 위탁사업형인지 기타 공익증진형인지 일단 그 유형을 하나 선택해서 뭐 위탁사업형으로서 지역사업형으로서 여기까지 작성하고 판단 기준은 이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밑에
이 하단 부분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작성이 어렵고 까다로울 수가 있어서 작성하신 다음에는 신난조합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 만약에 소액대출 사업과 상업구조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소액대출 사업과 상업구조 사업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조합원 대상 소액대출 사업, 조합원 대상 소액대출 사업 및 소액대출 사업 및 상업구조 사업도 이 정관 기타 사업에 넣어주셔야 돼요. 만약에 소액대출과 상업구조 사업을 안 할 거다라고 하면 제61조와 제62조를 아예 삭제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할 거다라고 하면은 정관 제60조 제2항 기타 사업에 이 소액대출 사업과 상업구조 사업을 넣어주셔야 돼요. 네, 그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소액대출 사업은 뭐 쭉 한번 읽어보시고 작성을 빈칸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 작성이 어려우면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사업의 이용. 이 조합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내시장 영역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네, 좀 작성이 어렵다면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내시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각호를 삭제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 이걸 지워버리는 것도 방법이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소액대출 및 상업구조 사업을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은 소액대출 사업과 상업구조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은 남겨두는 거고요. 만약에 그 소액대출 사업과 상업구조 사업을 안 할 거면 제2항도 삭제하시면 됩니다. 사업계획과 수시 예산. 이 사회는 매 회기년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수치 예산을 편성할 총 의결을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회기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보통 일반적인 회기년도죠. 네, 그리고 특별회계 설치.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나 특정 자금을 보유할 때 특별회계가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제67조를 삭제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나머지 결산, 손실금 보전, 협동분할 해산, 네, 청산. 협동조합은 이제 청산하는 경우 청산인이 이제 해산해서 청산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청산인이 되고요. 청산 자녀재산은 처리. 일반 협동조합은 자녀재산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들끼리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나눠 가지면 되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다른 상급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국고에 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간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혹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간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우리가 하는 사업의 담당 주무부처의 명칭을 쓰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사업이 유치원을 할 거다 그러면은 교육부 장관, 어린이집을 할 거다 하면은 보건복지부 장관, 이런 식으로 내가 하는 사업에 맞는 주무부처 장관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발기인은 최소 5명 있어야 되고 5명 이름 쓰고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정관이에요. 정관 내용인데 이 정관만 보더라도 확실히 일반 협동조합과 다릅니다. 일단 일반 협동조합은 우선 출자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배당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우선 출자나 배당 다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선 출자도 배당의 개념이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내용이 아예 빠져 있죠. 네, 사회적 협동조합은 그런 내용이 아예 없습니다. 네, 그리고 청산 후에 자녀재산의 처리 방식도 일반 협동조합과 다르죠. 네, 그리고 법정 영리금을 적립하는 것도 다르고요. 그 비율이. 그래서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은 정관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설립을 하시려고 할 때는 일반 협동조합 하시는 분들은 일반 협동조합 정관 쓰셔야 되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적 협동조합 정관 쓰셔야 돼요. 네, 이걸 섞어 쓰면은 그냥 서류가 그냥 다 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인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서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협동조합 유형에 맞는 서식을 잘 준비하시고 선택해서 진행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가 사회적 협동조합 정관이고요.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 서식 하나씩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회적합동조합 추가 지출 우리가 정관을 일단 봤고요. 사회적합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 그 다음에 창립총회 의사로 사회적합동조합 사업계획서, 임원 명부, 설립동의자 명부, 수입지출 예산서, 그다음에 출자자 명부, 창립총회 개최 공문, 그다음에 세부 사업계획서 이것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세부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은 제가 다음 교육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이런 양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만 보여드리고 세부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교육을 드려야 돼요. 이게 조금 다르거든요. 굉장히 이게 작성법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떻게 보면 좀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따로 시간을 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설립인가 신청서부터 사회적합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부터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합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 보시면 여기다가 우리가 사회적합동조합 설립하신 분 여기다가 체크를 해주시면 되죠. 사회적합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 설립 신청인 서울시 서대문구 청년오리 이 설립 신청인은 발기인 중에 1인인데 보통은 발기인 중에 이사장이 선출되니까 보통 이사장을 쓰는 편입니다. 이사장 이름. 연락처는 작성하시면 되고요. 교환명은 신나는 우리 사회적 동조합 이름 쓰시면 돼요. 신나는 사회적 동조합. 전화번호. 소재시는 서울시 작성하시면 되고 이사장이 설립 신청인이랑 동일인일 때는 그 설립 신청인 정보를 그대로 기재해 주시면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이다 그러면 다른 정보를 넣어 주시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사장과 설립 신청인이 동일인인데 정보를 다르게 입력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이렇게 넣으시고 전화번호도 당연히 동일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설립 신청인과 이사장이 동일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설립 신청인, 성명 옆에 법인명, 생년월일 옆에 법인등록번호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여기다가 홍길동 쓰고 신나는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닙니다. 이 옆에 괄호는 뭐냐면 법인인 경우에 쓰라는 거예요. 설립 신청인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법인인 경우에 이사장이 법인인 경우에 이렇게 쓰라는 건데 사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법인이 임원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자연인, 사람을 쓰신다고 보면 됩니다. 괄호는 쓰지 마시고요. 괄호에 있는 건 무시하시고 이사장 성명하면 그냥 사람 이름 쓰시면 돼요.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있지만 법인등록번호 무시하시고 그냥 이사장 주민등록번호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설립 동의자 수 우리 조합원 몇 명인지 총 몇 명인지 5명이 설립하는 거고 출자금 납입 총액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창립총회 개최일은 2021년 8월 9일 날 했다. 1인당 최저 출자금이랑 총 자산 대비 출자금 납입 총액 비율 이거는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인 경우에만 작성하는 거라서 여기는 작성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주사업 유형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우리는 취약계층 고용형 사회적 협동조합인지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인지 위탁사업형인지 기타 공익시민지형인지 일단 우리는 지역사업형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작성을 할게요. 이 주사업 유형에 따라서 그 세부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것도 달라지고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것도 달라져요. 다 달라져요. 이 주사업 유형에 따라서 작성법이 달라집니다. 굉장히 네. 그래서 이 주사업 유형에 따라서 작성법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회적 협동조합 서류는 약간 일반 협동조합 서류 작성보다 훨씬 더 까다롭고 복잡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우리가 신청일은 15일이라고 한다. 이거는 등기 우편으로 중앙행정기관에 우리가
접수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서명, 직접 손으로 서명 넣으시면 돼요. 손으로 수기로 작성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작성하면 설립인가 신청서는 일단은 작성이 끝난 거죠. 네, 작성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사업계획서인데요.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조직 개요를 보시면 여기 하단에 설명이 있어요. 작성 방법. 최초 설립인가 신청 시 조직 개요에 조합명, 주소, 출자금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데 조합명, 그다음에 주소, 출자금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주섬 유형도 지역사업형 체크 이렇게. 나머지는 공란으로 두시면 돼요. 조합명, 주소, 출자금, 주섬명 여기까지만 작성해 주시면 돼요. 연역은 넣어주시면 되고 설립 목적은 우리 정관 제2조 내용을 그대로 붙여넣기 해주세요. 다른 내용 쓰시면 안 되고요. 정관 제2조에 있는 그 내용 설립 제2조 목적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사결정 예부는 보통 총회와 이사회를 운영을 하죠. 총회와 이사회를 운영을 하면 됩니다. 총회와 이사회 그리고 조직도는 총회 이게 보통 조직도죠. 총회가 있고 밑에 이사회가 있고요. 가운데 감사 이 사이에 감사가 있는 거고요. 이사장, 이사 3명 중에 한 명이 이사장이죠. 그리고 감사 한 명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사장은 공개통 A 회사 B 단체 직원은 이분들이 직원의 경직단지를 OX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조합원 현황. 이 조합원 현황이 사회적합동조합은 이 조합원 현황이 중요한데 사회적합동조합은 다중이해 관계자라고 해서 두 가지 조합원 유형이 섞여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조합원 5명이면 한 가지 유형, 생산자나 소비자 한 가지 유형으로 작성하지 못하고요. 두 가지가 섞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생산자 3명, 후원자 1명, 자원봉사자 1명 이런 식으로 하면은 두 가지 이상, 세 가지 유형이 섞여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총 5명. 네, 보면 되고 직원 고용 계획도 우리가 직원을 고용할 계획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성 직원 1명 고용할 계획이다. 그럼 한 명이 이 합계가 한 명이 다 동일해야 돼요. 그 남성 직원 1명을 고용할 건데 그 남성이 한 명이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이렇게 적고 그 한 명이 취약계층인지 비취약계층인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합계는 다 1로 맞춰줘야 되고요. 그 한 명을 직원을 한 명 고용할 건데 그 한 명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취약계층인지 비취약계층인지 작성하는 겁니다. 직원 고용 계획이 없다면 다 0으로 작성하시면 돼요. 네, 다음 내용인데요. 네, 다음에 이제 해당 연도 사업 계획이라고 해서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주사업 유형에 맞게끔 이것도 일반 협동조합이랑 서식이 다른데 주사업 유형에 맞는 해당 연도 사업 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시면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사회사업 제공형, 취약계층 고용형, 위탁사업형, 기타공식진형 이렇게 다 있죠. 근데 우리는 아까 지역사업형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지역사업형 부분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지역사업형 작성. 해주시면 되는데 이건 작성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 우리가 지역사업형에는 사업비 기준이 있고 서비스 공급 기준 두 가지 지역사업형이 두 가지를 선택해서 한 가지를 반드시 선택하도록 한 가지를 택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업비를 택할 거다라고 했을 때는 직전 연도 결산은 우리가 여기는 작성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직전 연도 우리가 결산을 아직 안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전 연도 결산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해당 연도 예산만 작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우리가 사업비랑 서비스 공급 중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선택할 거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만 작성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만. 그럼 우리의 지역사업형, 우리의 주사업이 무엇이냐? 일단은 문화예술 교육사업, 문화예술 출판사업, 그리고 필수사업 3가지 있죠. 직원 및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 및 조합의 사업, 이 3가지 사업은 협동조합 필수 사업 3가지로 말씀드렸죠. 기타 사업에 들어가는.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수익대출 사업과 상호부조 사업이 있으면 기타 사업에 수익대출 사업과 칸을 만들어가지고 수익대출 사업과 상호부조 사업을 넣어야 돼요. 보시면 우리가 이 각각의 주사업과 기타 사업이 있는데 주사업과 기타 사업 다 합쳐서 사업비 지출 기준으로 주사업으로 지출된 예산이 40% 이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합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으로 예산이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 나간다. 얘도 50만 원이 나가고 협동조합 간의 협력 사업으로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나간다. 돈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개, 여기 합계는 50, 50, 100이니까 합쳐서 200이죠. 200만 원 지출하는 거고요. 우리가 문화예술 교육사업으로 1,500만 원이 나간다. 예산. 1,500만 원이 나가고 문화예술 출판 사업으로는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 나간다. 이렇게 얘는 합쳐서 합계가 이 사업, 이 주사업 지출 합계가 1,8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기타 사업 소개와 지역 사업, 우리 주사업 소개를 합치면은 1,800, 200 더하면 여기는 총계는 2천만 원 되는 거죠. 그럼 지역 사업 비율은 우리 전체 지출 대행 예산 2천만 원 중에서 1,800만 원, 1,800만 원이 네. 지역 사업으로 지출되는 비용이죠. 네. 이걸 나누면 몇 퍼센트죠? 여러분? 90%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 지출되는 예산 2천만 원 중에서 지역사업, 우리 주사업으로 지출되는 예산이 1,800만 원이면 이거는 당연히 90% 지출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네. 이걸로 나누면 되죠. 보시면 B를 A로 나누면 그 비율이 나온다. 그래서 90%를 우리가 지역사업으로 90%를 지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40% 이상 달성해야 되잖아요. 40%를 초과했죠. 네, 40%를 넘게만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작성해야 되느냐 꼭 그렇진 않아요. 이건 계획이에요, 계획. 계획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작성해 주시면 돼요. 이게 지역사업형 사업비 지출 기준이에요. 해당 연도 예산. 여기만 작성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40%가 넘게끔 비율이 작성해 주시면 된다. 네. 이렇게 하면 되고 만약에 서비스 공급 비율이라면 우리가 서비스 공급은 인원수, 시간, 횟수 중에서 택일해서 작성하는 건데 여기도 해당 연도 계획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뭐 주사업으로 만약에 여기를 작성한다라고 했을 때 인원수로 우리가 했다. 그러면 교육사업으로 우리가 100명에게 서비스 제공하고 여기는 30명, 요거는 뭐 5명, 10명, 여기는 또 150명. 그러면은 여기 소개가 80명, 5명, 10명이죠. 여기는 아니네요. 10명이면 5명이면 여기 소개가 20명. 그리고 그러면 합계가 180명 더하기 20명이면 200명. 우리가 200명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200명 중에서 우리가 지역사업으로 제공하는 사람이 180명이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90% 비율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사업비 기준으로 작성하던 서비스 공급 인원수, 시간, 횟수 중 하나로 작성하든 둘 중에 하나만 작성하면 돼요. 근데 여기 해당 연도 계획, 해당 연도 예산. 아무튼 이 둘 중에 하나만 작성하면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나머지는 취약계층 사회 서비스 제공형, 우리가 전체 사업 서비스를 예를 들어서 100명에게 제공하는데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를 60명 제공하고 비취약계층한테 40명 제공했다. 그러면은 여기는 60%가 되는 거죠. 이거는 해당 연도 실적이니까 해당 연도 계획에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가 해당 연도 계획에 다 해당 연도 결산, 직전 연도 결산이 아니라 해당 연도 예산 쪽에 작성해 주시면 돼요. 취약계층 고용형은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 고용형은 인건비 기준이 있고 우리가 인건비를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인건비를 1억 원이네요. 1억 원 썼어요. 그런데 취약계층 인건비로 예를 들어서 7천만 원이 나갔고 비취약계층 인건비로 3천만 원이 나갔다. 그러면 퍼센트는 몇 퍼센트죠? 70%. 40% 이상 나갔죠. 이 취약계층은 인건비 기준으로 해도 되고 취약계층 직원 수 기준으로 해도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원이 총 10명이다. 근데 취약계층 직원이 5명이다. 비취약계층 직원이 5명이다. 그러면 퍼센트는 몇 퍼센트죠? 네,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거예요. 네. 위탁사업형은 사업비, 위탁사업 수입 기준으로 예산 기준으로 하거나 예산 기준을 작성하면 되고 기타 공직 진영은 사업비와 서비스 공급 기준, 지역사업형과 기준이 동일해요. 그래서 지역사업형 작성 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고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전부 다 작성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지역사업형 사회적 협동조합이다라고 하면 지역사업형 사회적 협동조합 내용 중에서 사업비나 서비스 공급 비중 중에 둘 중에 하나만 작성하면 된다. 네. 취약계층 사회 서비스 제공 사회적 협동조합이면 이 부분만 작성해 주면 된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작성은 일단은 이게 사업비 기준이면 수입 제출 예산서와 일치돼야 돼요. 금액이. 네, 그 부분은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사실 일반 협동조합보다 사회적 협동조합 작성이 많이 까다롭고 복잡하긴 합니다. 네, 복잡하긴 한데요. 그래서 임원형 현황인데요. 이사장, 이사, 검사. 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랑 주소지, 연락처 다 작성하시면 되고요. 임원들. 그리고 임원 이력서라고 해서 각 임원마다 이걸 작성하셔야 돼요. 보시면 성명 쓰시고 임원 결격사유, 이런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해당이 안 되면 X 혹은 해당 없음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고 임원의 양력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작성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름 쓰고 서명. 네, 이 각각의 임원 양력은 모든 임원에 대한 양력이 다 필요합니다. 이사장뿐만 아니라 이사감사 다 필요해요. 이 예시대로 작성하시면 되고요. 발기인 및 설립동자 명부는 발기인 및 설립동자 명부를 체크하시고 조합원 전원에 대한 이름 정보를 작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합원이 5명이다 하면은 최소 5명의 발기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발기인이 되는 거고요. 이름은 이런 식으로 작성하고 다 주민등록번호 쓰고 연락처 쓰면 되는데 이 이해관계자는 무엇이냐? 조합원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합원 유형.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사업계획서 위에 올라가시면 조합원 유형 이거 작성하셨잖아요. 조합원 현황. 생산자 3명, 자원봉사자 1명, 후원자 1명, 총 5명이었죠. 이 기준과 일치해야 됩니다. 밑에 내려가서 여기서도 생산자 3명, 자원봉사자 1명,
후원자 한 명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산자 3명, 자원봉사자 1명, 후원자 이렇게 위에 사업계획서의 조합원 현황 숫자와 여기가 일치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수입지출 예산서인데요. 수입지출 예산서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체크해 주시면 되고 회계연도는 우리가 2021년도면 2021년도, 2022년도면 2022년도 작성해 주시면 되고 이 조직개요는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최초 설립인간 신청서에는 조직개요의 조합명, 주소, 출자금만 적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명, 주소, 그다음 출자금 100만 원, 그리고 주사업 유형, 지역사업형이에요. 지역사업형에 딱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수입지출 예산서 작성하는 방법은 아까 비슷해요. 주사업과 정관에 있는 사업명은 그대로 써주셔야 돼요. 문화예술 교육사. 정관에 있는 주사업과 기타 사업 명칭을 똑같이 적어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아까 사업계획서 위에 지역사업형에 이거 기타 사업과 지역사업 다 쓰셨죠? 아까 썼던 거 그대로 그걸 똑같이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관의 사업명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칸에 들어가야 될 사업 종류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정관에 있는 주사업 개수, 기타 사업 개수 똑같이 여기다 다 적어줘야 돼요. 개수만큼. 그래서 이게 수입 금액, 지출 금액 이렇게 각각 쓰시고 그 구성비, 그 금액이 구성비가 얼마인지 비율을 다 계산해 주셔야 돼요. 이게 금액이 여기 들어가고 비율이 얼마인지. 그래서 사업비 합계, 그다음에 여기 출자금에는 우리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이 최종 수입 합계 금액과 지출 합계 금액이 일치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 지출 금액이죠. 이게 지역사업형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계획서에 이 금액과 일치해야 돼요. 여기 150, 300, 50, 50, 100 들어갔죠. 이게 수입 지출 예산서에 지출 금액에 동일하게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150이 아니라 1,500, 1,500, 네. 동일하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이게 사업비 합계 금액이 1,000만 원이죠. 여기 수입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최종 이 수입 합계 금액과 지출 합계 금액이 일치되게 작성해 주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는 뭐 우리가 사업을 통해서 뭐 1억 원을 벌고 이걸로는 뭐 100만 원을 벌고 합쳐서 2억 300만 원 2억 300만 원을 벌고 그러면 2억 300만 원에 100만 원 합치면 2억 400만 원이 수익이겠네요. 뭐 사업의 수익이 없다고 하면 네, 2억. 그러면 여기도 지출이 2억 400만 원이 합계가 일치되어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는 뭐 인건비로 8,000 쓰고 우리가 1억 8천은 인건비로 쓰고 그다음에 400만 원은 예비비로 넣는다 하면 합쳐서 2억 400만 원 되죠. 이런 식으로 최종 수입 금액과 지출 합계 금액이
금액이 일치되게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전체를 2억 400만 원을 100%로 봤을 때 이 각각 금액이 구성비가 비율이 얼마인지, 2억 400만 원이 100% 있을 때 요거는 1억 원은 몇 %인지 이렇게 각각 비율, 구성비를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혼자의 금액 10,000원. 그래서 그래서 생년월일 작성해 주시고 한자의 금액, 출자자 수 다들 20자수씩 공평하게, 그러니까 20만 원씩 공평하게 냈다는 걸 가정하는 겁니다. 전체 우리가 100만 원 냈고 100% 100만 원 낸 거죠. 네. 그러면 20만 원씩 공평하게 냈으면 비율도 다 20%씩 이런 식으로 생년월일 작성해 주시고, 네, 이렇게 되면은 출자 제목도 완성되죠. 성립총액 해체 공고 업무는 예시랑 장소 적어주시면 되고요. 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는 자, 그리고 정관 확정, 사업 계획 및 이상 확정, 임원 선출, 설립 공비 등 기타 설립 필요한 사항, 그래서 우리가 총회 아까 날짜를 설립 인가신청서에 8월 9일로 넣었잖아요. 8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넣었으면 이 9일과 이 7월 30일에 총회 공고하는 날짜와 이 개최하는 날짜 사이에 반드시 7일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게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이 되는 거고요. 창립총회 의사록은 회의가 끝나면은 이거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공고 개최 공고일을 10월 30일이 개최한 총회 일시는 8월 9일이었죠. 그리고 장소, 설립 동의자 뭐 5명, 개인 5명이죠. 우리는 법인 조합원은 없고요. 제적 설립 동의자 홍계동, 김가나 있고요. 참석한 사람 또 5명 전부 다 참석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정관 승인의 건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의 건, 그래서 발기인 대표 홍계동이 의장으로 회의 진행하고 5명 중에 5명이 참석했다. 의사록 서기로 강성준 조합원을 지명하고 김영란으로 그리고 의사의 일정, 의장이 뭐 정관 승인의 건 정관에 대해서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고, 강성준 조합원이 정관 설명하고 의장이 정관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지 묻는다라는 내용이 있죠. 뭐 쭉 지워서 질문이 없자 정관을 확정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묻고 조합원 줬는 동의로 정관을 확정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2021년 의장이 강성준 조합원에게 2021년 사업계획 및 수입 취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고, 강성준 조합원이 2021년 사업계획 및 수입 취지 예산에 대해 총회 참석한 조합원들께 설명하다. 의장이 2021년 사업계획안 및 수입 취지 예산에 대해 승인해 줄 것을 주문하고 조합원 전원 동의로 승인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3호관 임원 선출권, 의장이 임원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해서 이사로 이사로 홍계동, 강사로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쭉 해서
이사장 후보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해서 홍계동 이사를 이사장으로 추천하고 김가나 이사 다른 후보가 없는지 물어보고 홍계동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출하는 것에 대해서 총회 승인 주문할 전원 동의를 선출하다. 조합을 주된 사무소를 서울시 서대문 3일 2, 3일 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묻자.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조합원 조던 동의를 승인된다. 설립을 필요한 경비는 우선 임원들의 사비를 사용하도록 하고 차후 설립 인가후 비용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승인을 주다. 그래서 뭐 조합원 강상준이 동의하고 조합원 김미진의 대청 및 조합원 전환 동의로 승인되었다. 이런 식으로 네. 해외 전화 신난 의장이 참석자들에게 상정한 다른 안건이 있는지를 묻고 없음을 확인한 후 폐회에 대한 의사를 묻고 조합원들에게 의결사항을 재차 확인한 다음 신나는 사회제국공사 창립통의 폐회를 선언하다. 그래서 2021년 8월 9일 신나는 사회제국공사 창립통회 이사장 김영란이 하죠. 이름 쓰고 도장 찍었죠. 김영란의 3위 김가나 이런 식으로 하면 창립통의 의사록까지 작성이 끝난 겁니다. 네.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해서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뭐 의사록은 작성하시면 되는데 혹시나 의사록이 뭐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야기 나누고 이런 것들 다 기록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기록하셔도 상관없어요. 누가 이런 말을 했고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 다 상관이 없는데 총회 각각의 안건들이 있거든요. 이 안건들마다 의결이 진행됐는지는 반드시 명시하셔야 돼요. 조합원 전원이 동의했는지 아니면은 몇 명이 동의했는지 아무튼 그래서 이 안건이 승인이 되었다라는 내용은 반드시 정관 그 의사록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안건에 대한 승인 여부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청렴충 의사록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이제 사실 저는 워낙 의사록이나 이 내용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냥 잘 안 읽고도 그냥 이게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알아서 그냥 쏙쏙 그냥 쭉 쓰는데 처음 작성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내용들 하나하나 좀 읽어보셔야 될 거예요. 읽어보셔야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이 공란 빈칸에 있는 내용들을 잘 읽어보시고 잘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번 보셔야 네, 어떤 내용들인지 보셔야 좀 이해하기 쉬울 거고요. 네. 창립통의 의사록까지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이제 사회제협동조합은 세부 사업계획서라는 걸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작업이에요.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 세부 사업계획서 이거는 인가를 받기 위해서 이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설립 배경, 주사업 유형 및 선택 이유, 내부 뭐 환경 분석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가야 됩니다. 사회제협동조합 설립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 세부 사업계획서까지 작성해서 이 사업별 내용 이런 부분들 쭉 작성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반 협동조합보다 사실 설립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부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사업계획서 설립 작성 방법 교육에서는 일단은 일반 협동조합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예시, 틀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일반 협동조합은 이런 식으로 좀 간단히 작성하면 된다라는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 세부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리고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게 일반 협동조합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좀 어렵다, 좀 귀찮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뒤에 뭐 제출 서류는 아니나 필요한 서류라고 해서 설립 동의서, 조합원 가입 신청서 뭐 이런 양식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출 서류는 아니고 그냥 조합 운영에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서는 저희 신나는 조합 홈페이지 협동조합 게시판 자료실에서 이 양식 묶음을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양식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조금씩 양식이 다운로드하거나 그 홈페이지 그 자료를 어디서 받으셨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거의 유사하고요. 일단은 저는 저희 신나는 조합 홈페이지 협동조합 게시판 자료실에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서식 묶음이라는 자료를 다운로드해서 지금 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이 제가 말이 좀 빠르게 진행을 해서 이해를 못하신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신나는 조합 연락 주셔서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특히나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이 주사업 유형에 따라서 이 사업계획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사업계획서라고 하거든요.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틀, 이 세부 사업계획서는 법정 양식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업계획서는 법정 사업계획서 양식은 작성하는 방법이라든지 틀이 딱 정해져 있는 거라서 이게 주사업 유형에 따라서 작성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고용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위탁사업형, 기타공익증진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데 위탁사업형이나 기타공익증진형 같은 경우에는 잘 안 가는 유형이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잘 요즘 선택하지 않는 사업 유형이라서 보통 지역사업형 혹은 취약계층 고용형으로 많이 선택을 해서 인가를 받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역사업형을 많이 선택을 하는데 그래서 지역사업형을 좀 더 기준으로 해서 좀 꼼꼼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다른 유형을 선택하실 계획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저희 쪽에 질문을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할 때는 지역사업형 선택하시는 게 훨씬 나중에 경영 공시를 할 때나 운영을 하실 때 훨씬 수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역사업형 선택하실 경우에는 사업비 기준, 서비스 공급보다는 사업비 기준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해당 연도 예산, 여기 부분만 작성하시면 되고 지역사업과 기타 사업은 우리 정관에 있는 주사업과 기타 사업 명칭을 그대로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 지역 주사업이 5개면 5가지 다 써주셔야 되고 기타 사업이 10개라면 10개 다 써주셔야 돼요. 네, 그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설립 서류 작성 방법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끝내고 나니까 너무 순식간에 말을 빠르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이게 일반 협동조합 설립 서류 작성 방법 강의를 하고 바로 이어서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서류 작성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일반 협동조합 설립 서류 작성 방법 강의할 때는 좀 천천히 차근차근 설명드렸던 게 이미 사회적 협동조합 설명할 때는 이미 다 아시겠지 하고 너무 빠르게 진행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면 일반 협동조합 그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거든요. 창립형의 의사록 작성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 어차피 동일하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서류 작성 방법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사업계획서, 세부 사업계획서에 대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이 강의는 마치도록 할게요. 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